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군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강 공중 전력을 투입한 이번 훈련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매년 하고 있고 이름이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번 훈련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매년 이제 실시되는 그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미 공군은 제7공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제7공군이 이전까지는 단독으로 하다가 2002년부터 이제 한미 양국 공군이 이제 합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예. 매년 그 규모가 이렇게 들고 날고가 있습니다. 좀 일정하진 않은데 네네. 올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좀 역대급 훈련으로 이렇게 한 230여 대 정도의 한미 양국 공군의 이제 그런 각종 군용기들이 참가를 하고요. 예.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미 공군 같은 경우 한 150여 대 정도가 이렇게 참가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규모상에서 제일 크고 또한 참가 전투기도 이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22와 F-35도 참가하면서 예. 또한 이제 괌에 있는 비원비도 이제 또 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22 그것도 6대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미국의 움직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태평양 전국, 뭐 유럽 이런 곳에 예.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순환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대 단위로 해가지고 전구 안보 패키지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긴 예. 하는데요. 네. 이렇게 순환 배치,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지금 F-35A 12대가 오키나와 가데나와에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쿠니에도 지금 미 해병대 소속의 F-35B 전투기가 또 한 10여 대가 또 지금 전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본토에서 이제 F-22 전투기도 아마 전구 안보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또 일본이나 아니면 기타 기지로 이렇게 전개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러한 이런 전투기들이 특히 이제 스텔스 전투기 참가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의 과시를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이게 네. 좀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F-22라는 게 이제 랩터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F-35가 이제 라이트닝 번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가 콤비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포심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까? 과거 이제 전쟁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 2003년에 이제 이라크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바그다드로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즉 이제 네. 우리 말로 하자면 이제 참수 작전이죠. 예. 실제로 그걸 실시를 했는데요. 불행히도 이제 그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사담 후세인의 그런 그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립된 상황으로 그야말로 이제 007 가방에 이제 달러를 들고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지금 F-22나 F-35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정부가 내년 2, 3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맞춰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매년 2월, 3월이면은 한미 양국군의 좀 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키 리졸브하고 포리그 이제 독수리 훈련이 병행이 되는데요. 매번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성명을 내놓고 또 그에 맞대응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예. 네.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또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뭔가 이제 북한의 그런 도발을 좀 자제해 보겠다는 정부의 좀 생각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에 좀 훈련을 좀 중단하고 좀 연기를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포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기동을 하는 훈련이 좀 많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키 리졸브는 보통 이제 실내에서 컴퓨터로 모의 전쟁을 하는 방식을 수행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독수리 훈련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도발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 리졸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네. 북한을 자극할 건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독수리 훈련을 좀 축소하는 방향 혹은 또 이제
독수리 훈련 기간에 한미 양국의 최대 상륙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 훈련도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 과거 이제 88 올림픽 때 보면은 북한이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켰고 또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제2연평 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이런 훈련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는 그에 맞는 좀 안보 태세를 좀 갖춰놓은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훈련은 뭐 중단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훈련이 전시랑 똑같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미 7공군이 주도가 돼서 하는 한미 공군 훈련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리졸버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실전 같은 훈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전투기를 동원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는 훈련인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최첨단 항공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의 압박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확장을 해볼 때 북한의 올림픽 참여까지도 가능할까요? 뭐 지금 섣부르게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최근에 그런 그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특히 북한이 최근 도발을 상당히 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 있죠. 조용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또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제 관건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정말 특대형의 그런 추가 도발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명 전환을 위해서 참가하겠다고 또 선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 북한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뭐 14일에서 30일 안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다음 달 17일이고요. 그리고 12월 19일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이에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약간 도발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CSIS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사실 북한이 좀 도발의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굉장히 좀 자제했다라는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제 또 JS에서 또 귀순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것이 특대형이든 규모가 작든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까지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을 하겠다라는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 작년으로 좀 시간을 옮겨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한 그런 도발은 아니었지만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는 그런 훈련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또 약간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추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순 병사가 온 이후에 72시간 달이라는 것도 약간 통제를 하고 또 찝차가 이제 바퀴 빠진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판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 추가 귀순을 방지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이제 북한이 겪으면서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사실 그 군사 평론가 입장에 제가 봐도 왜 북한군의 태세가 저렇게 취약한가에 대해서 약간 좀 어설픈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군 상부에서 이런 미비한 점을 이제 수정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통과하기 힘든 홀을 판다던가 아니면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사격을 취하는 장면도 굉장히 어설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참호를 팜으로써 유사시에 그곳에 들어나가서 사격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귀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귀순한 병사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상황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앞으로 귀순 동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질 텐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귀순 한 분의 이제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유엔사나 아니면 이제 정전위에서 먼저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귀순 목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찰, 그다음에 기무사,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까지 이렇게 합동으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떠한 경위로 해서 이렇게 귀순을 결심하게 됐는가가 밝혀질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몸이 상태가 너무 좋아지면 이제 또 언론을 상대로 이런 인터뷰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이제 북한 내부에 공개되게 되면은 굉장히 체제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침묵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또 방향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뭐 귀순을 종용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북한이 여러 번 벌여왔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보니까요, 북한이 임지강 수기에 또 댐을 건설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또 임지강 하류 우리 지역에선 여름철에는 물도 부족하고, 근데 뭐 북한이 그걸 댐을 방류하고 닫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측에는 어떤 피해가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매년 여름마다 이제 이 임진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 특히 이제 임진강 쪽에 그 북한 상류 쪽에서 갑자기 물을 막고 있다가 정상적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면서 그 수위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어구가 이제 떠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이러한 것은 이제 사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는 뭐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 특히 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이제 민둥산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해에 피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남북 간의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좀 더 대화의 장에 나와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